안녕하세요. 직영솔로텍의 심진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셈블리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파트나 판금에서 만든 영상을 가져와서 어셈블리로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조립하실 수가 있고 탑다운 설계가 가능하고 BOM 추출이 가능하고요. 또한 키샷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렌더링도 가능하고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 표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간섭 체크라고 해서 설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어셈블리의 조립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325페이지를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솔리드 엣지에서는 어셈블리 조립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버튼업 방식, 다음 두 번째 탑다운 방식, 세 번째 혼합 적용 방식이라고 있는데 버튼업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파트 환경 또는 판금 환경에서 단품을 하나씩 그려서 어셈블리 환경에서 하나씩 불러와서 조립을 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고요. 탑다운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상위 어셈블리에서부터 하나씩 필요한 단품을 생성해서 나가는 그런 모델링 방식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혼합 적용 방식이라는 거는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셈블리 조립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지금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를 어셈블리 환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서 새로 만들기 하신 후 활성 모델의 어셈블리를 누르고 확인 누르면 지금 현재 열려있는 파트를 어셈블리 환경으로 가져온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자, 조립 명령어를 선택을 하면 조립 명령 모음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맨 왼쪽에 보면 occurrence 등록 정보라고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이 형상에 대한 위치 값이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 construction 표시라는 거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파트에 대해서 좌표계라든지 평면, 참조평면, 스케치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show, hide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관계 생성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현재들 이제 조립이 되면은 그 조립 관계 목록들이 쫙 뜨게 되고요. 오른쪽에 관계 유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립 명령어들이 쫙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스트럭션에 보시게 되면 좌표계를 키겠다. 그러면 파트에서 생성된 이 좌표계가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참조 평면 표시하겠다. 그러면 자, 이 파트 환경으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참조 평면을 표시해보고 자, 이 참조 평면이라는 거는 파트 환경에서 있었던 이 참조 평면 있죠? 이 참조 평면을 어셈블리에 불러와서 조립을 좀 쉽게 조립할 때 이제 도움이 되도록 참조 평면을 키는 그런 기능 역할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 관계 옵션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옵션을 보시게 되면은 빠른 구속을 기본 배치 방법으로 사용이라는 것과 파트를 배치할 때 축소 단계 사용이 아마 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빠른 구속을 기본 배치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는 이 조립이라는 명령어를 켰을 때 자동으로 맨 처음 나오는 명령어가 빠른 구속으로 잡혀 있게 됩니다. 자, 이 옵션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파트를 배치할 때 축소 단계를 사용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조립할 때 보여드릴 거긴 한데 제가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자, 축소 단계를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요. 제가 조립 명령어를 누르고 예를 들어 메이트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총 조립을 할 수 있는 단계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배치할 파트 선택하고 제가 이걸 컨트롤 C에서 하나 더 불러오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 더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서 조립 명령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메이트를 할 때 첫 번째 파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배치 파트에서 요소, 조립할 면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셈블리에서 대상 파트를 선택하고
그 대상 파트의 요소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하게 되면 조립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4번의 클릭으로 조립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근데 만약에 축소 단계를 사용하겠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조립 명령어 눌렀을 때 자, 첫 번째 배치 파트 선택한 단계가 자동으로 넘어갔죠. 자, 배치 파트에서 요소를 선택하래요. 조립할 요소를 선택하고 그 다음 대상 파트에 선택한 단계가 자동으로 넘어갔죠. 그럼 바로 그 대상 파트에서 조립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조립을 해서 충돌이 난다고 나온 거고요. 자, 이렇게 축소 단계를 사용하겠다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총 4번의 클릭을 축소해줘서 2번만 클릭해서 조립되도록 좀 더 빠르게 조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종 조립 조건들에 대해서 한 번씩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빠른 구속이라는 조립 조건이 있습니다. 이 빠른 구속이라는 거는 자동 조립 조건인데 내가 어떤 요소들을 선택했을 때 어떤 관계, 메이트라는 관계에 가깝겠구나 하면 메이트가 되는 거고요. 평면 정렬에 가깝겠구나 하면 평면 정렬이 되는 이런 자동 조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메이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메이트는 어떤 면과 면을 딱 붙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지금 여기 빨간색 면과 이 안쪽 면이 메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붙게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 평면형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평면형 정렬이라는 거는 면들을 평행하게 일치하는 기능이에요. 지금 이 세 개의 면이 같은 평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죠? 근데 평면은 정렬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같은 평면 상에 놓이게 됩니다. 자, 다음 축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축정렬은 이 구멍, 볼트의 이 구멍의 축과 이 구멍의 축을 일치시켜 줌으로써 이렇게 축정렬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 보시면 삽입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자, 이 삽입이라는 거는 메이트랑 축정렬을 합쳐 놓은 기능입니다. 자, 이 볼트를 이 구멍에 조립할 때 메이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A와 B를 맞닿게 한 후 그 다음에 축정렬 이용해서 이 볼트의 축과 구멍의 축을 맞추는 이렇게 2번의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삽입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 번에 면 맞추고 축 맞추고 해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 평행, 여기 보시면 평행이라고 있죠. 어떤 라인 또는 면들을 평행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 연결이라는 거는 어떤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 어떤 키포인트를 다른 파트의 뭐 선이나 면을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도 명령어가 있는데 어떤 면과 면 사이에 각도 값을 줌으로써 구속을 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다음 접선이라는 명령어는 어떤 요소와 요소 사이를 접하게, 만나게 하는 기능이고요. 다음 캠이라는 명령어는 어떤 예를 들어 이 핀의 아래쪽 면이 아래쪽 캠 형상에 이제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립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엣지에 기어 조립 조건이 있는데 기어에는 회전과 회전 사이를 구속하는 기능이 있고 회전과 직선 구속 사이를 기어 조립 조건으로 적용하는 이렇게 2가지 옵션이 있고요. 또한 어떤 좌표계 서로 이렇게 두 개의 파트 간에 좌표계가 같은 방향을 이루고 있을 때 쉽게 좌표계 조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좀 형상이 복잡한 조립을 하실 때 어떤 좌표계를 내가 임의로 심어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좌표계끼리 조립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 중심평면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중심평면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 형상을 제가 가운데에 조립할 거예요. 근데 중심평면이라는 거는 자 가운데 조립이 됐죠. 근데 이 가운데로부터 양쪽 어떤 양쪽 면과 면 사이 간격이 같음으로써 중심에 조립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 조립 조건이라고 있죠. 어떤 경로를 따라, 내가 그려놓은 경로를 따라서 또는 슬롯홀의 중심선을 따라서 조립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고정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고정은 뭐냐면 어셈블리에서 조립하기 위해서 이제 파트를 불러오게 되면은 첫 번째 불러온 형상이 고정, 베이스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베이스가 이제 어떻게 베이스가 이렇게 풀러지는 경우에 내가 이제 다른 파트를 선택해서 고정으로 베이스로 잡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이 조립 그룹에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한 번씩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파트 섹션에서 만들었던 형상들을 가지고 조립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